부부싸움일까라고 돼 있는데 법정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있는 북한과 관련된 어떤 북한과 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관련된 의혹 혐의 재판 받고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변호인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 집사람이 오해한 것 같다. 근데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단 해임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막상 남편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방청석에 와 있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오늘요. 법정에서. 오, 이런 일이 있군요.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발언권을 얻은 뒤에 검찰에 회유당하는 건 너무 몰라. 우리 남편 답답하다. 당신이 그런 판단한다면 가족으로의 모든 권리의무 포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게 무슨 약간 부부간의 언쟁처럼 비쳤다고 말도 있거든요. 오늘 이 법정 공판이 끝난 뒤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좀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선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일단은. 판에서 했던 입장은 일단은 그대로이신 건가요? 지금 입장? 네. 맞습니다. 이 홍석준 전 의원님, 이거 부부가 갑자기 변호인단 해임권으로 무슨 언쟁처럼 비춰졌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사실 법정에서 부부들이 좀 언쟁을 하고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은 이제 이혼 소송일 때는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이러는 유의 소송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변호인단을 사실이죠. 어떻게 할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화영 전 부시장 부지사 부인은 굉장히 이재명 지금 대표 지지자라고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대북 송금했다고 지금 인정되니까 결국 이제 멀리다 이제 결국 이제 조금씩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부인은 결국은 이제 저런 것을 결국 이제 밝히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제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언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호사 이제 해임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내 뜻이 아니다. 목소리를 지금 높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했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입장문이 냈는데 내용이 달라서 번복한 거 아니냐는데 그게 그 핵심은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뭔가를 보고했느냐 아니냐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됐거든요. 이거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이 사안은 뭡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 저도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기존의 진술과 변화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되는데 검찰이 주장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상 자신의 목소리로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게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재판이 오늘 끝까지 진행이 못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러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환을 당하면서 이게 고립무원에 이제 빠지고 그 과정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아마 이 부부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과 없이 법정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다음 기일이 또 잡혀 있거든요. 42차 공판입니다. 그때는 지금 양측의 주장이 그야말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물증이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음 재판에서 사실관계 유무가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지금 이게 무슨 그림으로 읽히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은 진짜 초유의 사태예요. 저도 검사 한 8, 9년 해보고 변호사 하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이혼 소송 아닌 이혼 법정이 아닌 법정 상황에서. 안에서 그렇게. 예, 이혼 법정에서는 뭐 볼 수 있지만 예. 예. 근데 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그 특권을 포기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그 영장 실시 심사를 받게 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더 높아졌어요. 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 이분의 부인이 예. 낸 탄원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법원은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게 그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는 좀 다르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화영 피고인은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나중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실토를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법원 판사 입장에서. 예. 근데 지금 이 부인은 이화영 자기 남편보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 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그 남편과 부인이 입장이 서로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이 본인의 첫 번째 그 실토한 내용이 예. 더 진실에 가깝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또 옥중 편지인가 이화영 피고인이 왜 바깥에 예, 언론에 예.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근이 회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 인멸이 높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뭔가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어떤 옥중평지다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부인하는 또 상황. 이게 뭐가 맞서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오늘 관심사였는데 막상 그 얘기는 안 나고요. 부인과 어떤 얘기를 나눴다. 이것만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